보여요. 아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네. 권한 같은 걸 줘야 되나 봐요. 아, 잠시만요. 이제 되실 것 같은데, 왠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되네요. 네네네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화 중인 거죠? 아,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녹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어, 아, 네,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럼 일단 기록 저 이제 중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 발표 진행할 거고요. 제가 한 세 단계로 끊어서 발표할 테니까 끝날 때마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할 거고, 그냥 처음부터 서포트 벡터 머신이 뭔지부터 뭐 그 중간 과정에 추가된 어떤 기법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샘플이 A부터 F까지 있는데 A부터 F까지 모든 디시전 바운더리가 클래스를 잘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평면을 선택했을 때 테스트 샘플들의 가장 성능을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떤 게 가장 노멀라이즈 되어 있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볼 게 하이퍼 플레인이 뭐냐? 기하학적 용어로는 평면의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3차원 이상의 평면은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를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어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는 n개의 디멘전에서 x를 n-1의 디멘전을 가지는 초평면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해뒀고요.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의 초평면은 wt x 플러스 b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옆에는 제가 이 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wt x 플러스 b가 이 SVM에서 보였던 분할 초평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M의 분할 초평면은 지금부터 WTX 플러스 B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의의 점 X에서 이 초평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오른쪽에 작성을 해뒀고 이 D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W라는 벡터의 길이분의 WTX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이 X, 임의의 X에서 초평면까지의 거리가 된다. 라는 거를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초평면은 법선 벡터 W와 변이 B에 대해서 결정된다. 법선 벡터 W라는 거는 이 공간에서 어쨌든 이 W라는 건 이 평면과 수직인 초평면을 뜻하는 거니까 법선 벡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변이 B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벡터 자체를 원점이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아까와 똑같은 식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W의 길이가 R이라는 게 임의 X로부터 이 초평면까지의 거리인데 결국에는 이 W 벡터의 길이분의 fx라는 걸로 이 임의 x와 초평면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진이라는 거는 이 B11과 B12 사이의 거리, B21과 B22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분류 경계면을 찾는 기법이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A부터 F까지 어떤 초평면을 선택했을 때
가장 일반화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마진을 최대화하는 분류 경계면이 가장 일반화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마진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중에서 서포트 벡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진을 최대로 가지는 이 분할 초평면들의 위치하는 이 x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표현 자체를 yi 그러니까 두 가지 클래스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을 때 플러스에 해당하는 클래스일 때는 yi가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클래스일 때는 이 yi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분할 초평면에 x를 투영시켰을 때 이 값이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클래스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클래스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이 식 자체를 정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들 사이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하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결국엔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는 아무 x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 어떤 두 개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누는 평면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은 분할 초평면의 n만큼 평행 이동한 초평면이다 라고 그림 보신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WT x 플러스 b는 1로 이게 x 플러스는 서포트 벡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x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w의 방향으로 람다만큼 이동한 게 x 플레인이 플러스 플레인이 된다. 결국엔 평행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람다인데 x 플러스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서포트 벡터에서 람다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식을 정리하면 이 람다는 w의 길이 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의 거리인 람다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즈하는 모델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마이즈 해야 될 함수인데 식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면은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이 yi는 우리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제시를 하고 있고 yi가 플러스 1이면은 얘도 1보다 큰 어떤 플러스 플레인 이상의 점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yi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얘를 미니마이즈 할 건데 어떤 문제로 풀어야 되냐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쌍대 문제를 가지고 얘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을 선택할 건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를 추가하여서 라그랑주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어떤 새들 포인트를 찾는 문제로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 라그랑주 승수법이 뭐냐? D개의 변수와 K개의 제약 조건을 D 플러스 K개의 변수의 무제약 최적화 문제로 전환해서 해를 구하겠다 라는 이야기고 제약 공면상에 이미 X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는
제약 공문과 직교한다. 그 말은 즉슨 당연한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x 프라임에서 목표 함수는 그레디언트와 직교한다. 이 말 또한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D개의 변수와 K개의 제약 조건을 합쳐서 D 플러스 K개의 변수로 제약 없는 최적화 문제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예시인데,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원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점 xy가 00인 원점에서는 최소값 f는 0을 갖게 될 거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의 말은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항상 양수니까 둘 다가 0인 0일 때가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점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gxy라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면 이 fxy는 어떻게 최소값을 찾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플레인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약 조건이 하나 생겼다 보니까 이 제약 조건도 수용을 하면서 얘를 최적화하는 함수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랑그랑주 승수법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아까 보였던 식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 새로운 fxy는 원래는 x와 y의 최적화 문제였는데 이런 제약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람다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돼서 세 개의 변수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오브젝트 펑션이 됐고요. 그거를 각각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2x 플러스 람다는 0, 2y 플러스 람다는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제약 조건이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x와 y는 2분의 1이고 람다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변수가 3개니까 이 3개의 식이 나오는 거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해를 갖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약 조건이 없었으면은 0이 됐을 텐데 제약 조건이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이라는 새로운 최소점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은 오브젝트 펑션과 제한 조건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 펑션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그레디언트 방향은 최적 포인트에서 반드시 같거나 반대해야 된다. 이 말은 방향 자체는 같지만 반대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이 아닌 매개 변수 A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말은 이게 0이게 되면 이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A가 0보다 크면 이 제약 조건을 수용하면서 어떤 이 fx 오브젝트 펑션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A를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라고 하고 승수라고 하고 라그랑주 함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C라는 거는 원래는 뭐 GXY는 C였다면 그걸 넘겨서 0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자료인데 앞서 설명드린 거는 등식 제약 조건만 들어가 있을 때의 경우인데 그럼 우리가 부등식 제약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먼저 부등식 제약 조건을 생각해 보면 어떤 X'은 gx가 0이거나 gx가 0보다 작은 이런 공간이 있을 때 항상 X'은 이게 이 공간 또는 이 공간에 존재하게 될 거고 만약에 우선적으로 gx가 0보다 작은 경우부터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X'에서의 그레디언트는 0인 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최적해를 찾는데 결국에는 람다가 0인 거를 설정하고 최적화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gx가 0이라는 공간은 그냥 이 fx라는 공간 내에서만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gx가 0인 경우, 등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 이 경계선처럼 나와 있는 여기에서 최적화가 존재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때 이 바운더리에서 찾게 되는 이 최적해에서의 이 그레디언트와 얘의 그레디언트는 반드시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즉슨 람다가 0보다 큰 람다가 존재해서 얘네는 0을 그레디언트의 합이 0을 만족하게 되는
라그랑주 어플라이어가 존재한다. 람다 0보다 큰 람다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이거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g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람다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gx가 0인 경우에는 람다가 0보다 크지만 두 개의 곱은 0이 된다. 라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계산을 해냈는데 제약 조건의 모양을 띠는 새로운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넘어간 게 이제 KKT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될 오브젝트 펑션에 부등식의 제약 조건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KKT 조건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KKT 조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고 보시면은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등식 제약 조건과 부등식 제약 조건 그리고 원래의 오브젝트 펑션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두 개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u와 v의 변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x 프라임은 프라이멀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이 u와 v는 듀얼 솔루션 새롭게 나온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는 fx 프라임과 gu 프라임 v 프라임은 결국엔 같은 이야기다. 얘가 최적화되면 얘도 최적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gu 프라임 v 프라임은 u 프라임과 v 프라임을 갖고 나서의 x를 미니마이즈하는 최적화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미주수 x로 편미분한식을 0으로 만드는 지점에서 최소값을 지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해는 x 스타이기 때문에 애를 x로 편미분한 결과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은 x 스타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고 결국엔 이거는 이제 u와 v의 프라임을 구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KKT 조건의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동일한 조건의 등식 제약 조건과 부등식 제약 조건이 있고 CTX라는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있을 때 우리는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얘를 만약에 더하게 되면은 어쨌든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등식 제약 조건이 부등식이 생기게 되고 쭉 따라와서 이까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런 형식을 표현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식과 그러니까 이 라그랑주 계수를 곱한 이 gx라는 식과 이 fx는 방향이 그냥 반대인 식이기 때문에 등식으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얘가 어쨌든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면 결국엔 이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듀얼 프로블럼 새로운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다시 넘어가면 마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GUV라는 거는 어쨌든 이 fx 프라임보다 작은 어떤 함수의 식이 될 거고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적어보면 이거를 이렇게 적어보게 되면 이 듀얼 프라블럼 내에서 이게 모두 0이 돼야지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는 지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를 찾아보게 되면 이 IJX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원래 그 함수값 자체가 0인 어떤 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A를 보게 되면 얘는 0보다 작지만 얘는 0보다 큰 어떤 수란 말이죠. 그래서 얘의 합 자체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KKT 조건의 컴플리멘터리 슬랭니스를 새로운 제약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원래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듀얼 프라블럼 문제로 가져와서 어떤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를 곱한 제약 조건의 식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그래서 0보다 큰 A라는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를 추가하면 해당 문제의 라그랑주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약 조건도 만족하고 그 제약 조건 내에서 최적화가 되는 W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 프라블럼이 이 W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면 얘를 이것만으로 제약 조건 때문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라그랑주 함수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형의 식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거를 편미분했을 경우에 W는 이런 형태, 그리고 새로운 제약 조건, 이런 식이 처음에 이 미니마이즈 문제를 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식이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게 되면 이런 이제 KKT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새로운 조건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 이 W를 치환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런 최종의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KKT 조건을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의 문제로 적합하게 되면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새로운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B를 편미분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제약 조건인 거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프라이멀 제약 조건인 거고, 듀얼 조건이 생기는 거죠.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얘네의 서메이션은 0이 된다. 라는 거 아까 저희가 확인을 해봤었고, 이걸 어떻게 푸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XI가 플러스 플레인이나 또는 마이너스 플레인 1번이라고 해당되는 곳에 있으면은 얘는 서포트 벡터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AI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AI가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0이란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이 YI 곱하기 우리가 펑션의 값이 곱하면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yi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그렇게 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 그 말은 즉슨 이 플레인 위의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라그랑주 계수가 0이게 된다면 얘는 0이 아닌 거잖아요.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니게 된다는 건데, AI가 0이라는 거는 하이퍼플레인을 구축하는데 그 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거든요. 이 라그랑주 승수가 0보다 커야지 우리는 플레인 위의 점 서포트 벡터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이 서포트 벡터만 찾으면은 사실 이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XI가 서포트 벡터인 경우에만 AI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만 가지고 이 W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W 프라임을 계산해 놨으면 어떤 서포트 벡터 하나를 대입을 해가지고 B 프라임 또한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듀얼 프라블럼 문제로 최적화해서 어떤 W 프라임과 B 프라임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추고 여기서 또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이해 안 됐던 부분에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없으실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듀얼 프라블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식이 새로운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얻었고 또 새로운 제약 조건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라그랑주 계수를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라그랑주 계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문제로 변환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3개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찾아본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쭉쭉쭉 적어봤던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저희가 W와 B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검증 같은 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WT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값, 그러니까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있을 경우에는 디시전 라인이 문제가 있다. 잘못 옵티마이제이션 된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3개의 샘플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최적화되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라그랑주 어플라이어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식 자체가 엄청 많은 컴퓨팅 연산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x가 n개면 이제 n 스퀘어 이상의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이런 2차 식의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있고 제약 조건이 선형 함수일 경우를 컨벡스 2차 프로그래밍, 컨벡스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2차 계획법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최적화 문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펑션이 2차 함수고 제약 조건은 선형 부등식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제가 적어 놓은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책에서는 이 시퀀셜 미니멀 옵티마이제이션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그냥 말 그대로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열을 해보면, 일단은 Y셋과 Z셋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N개 정도의 라그랑주 어플라이어 중에서 2개만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2개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선택하고 나머지 n-2개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Z셋에 넣자. 그리고 Y셋은 변수로, Z셋은 실수로 취급을 해보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셋에 해당하는 것만 변수로 하자. 그 말은 변수가 2개인 2차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를 구할 수 있고, Z셋은 실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안 써주겠다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어차피 X나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인 거고요. 이거는 원래 XI와 XZ의 프로덕트였는데 그걸 한 개의 실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I와 J 여러 개 각각 N개의 I와 J 중에서 2개의 포인트만 지정을 해가지고 미니마이즈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그거를 이제 쭉 써보게 되면은 하나의 i를 a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의 j를 b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2개만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쌍의 라그랑지 계수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A번째와 B번째의 라그랑지 계수를 얻을 수 있고, 이걸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경험적인 휴리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KKT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진행을 함으로써 어떤 서포트 벡터를 찾을 수 있다. 되게 간단한데, 원래는 이 i와 j의 개수만큼의 컴퓨팅 연산이 필요했던 거를 2개만 변수로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나씩 해결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서포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전체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니까 그 중에서 2개씩 뽑아가면서 한번 찾아보자. 전체 데이터를 굳이 살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책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하는데 두 개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부터 차근차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것부터 찾다 보니까 어떤 시퀀셜하게 서포트 벡터를 결론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이 SMO고, 이 굉장히 연산이 많았던 오브젝트 펑션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지? 있으실까요? 그 네, 제약 조건이 네, 그 좀 위에 잠시만요. 혹시 다른 분 먼저 있으시면은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조금 보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그 라그랑지 어플라이어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네, n개가 있는데 그 네, n개를 막 두 번씩 연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SMO 같은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라그랑지 어플라이어가 붙는 게 뭐 WT의 XI의 플러스 B가 1이어야 된다. 아, 그거는 이게 그거를 설명드린 거는요. 네네네. 그 이제 음, 이런 경우에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W와 B를 어떻게 계산하는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W 자체는 우리가 서포트 벡터인 경우만 갖고 있으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냥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 예를 들어서 라그랑주 어플라이어가 0이잖아요. 서포트 벡터가 아니면. 네. 그럼 다 0이니까 그냥 걔를 찾을 필요 없이 몇 개의 서포트 벡터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더블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아무튼 그 네. 좀 한 두 슬라이드, 세 슬라이드, 그러니까 27번 슬라이드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왼쪽에 지금 라그랑지 어플라이, 원래 미니마이즈 하는 식에다가 지금 라그랑지 어플라이어의 썸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포트 벡터인 점들의 개수가 n개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전체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n개인 거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식 자체가 이랬잖아요. 근데 네네. 한 개에 대해서만 이 라그랑지 어플라이어가 붙는 게 아니라 네. n개가 붙는 거예요. 아, n개의 모든 데이터, 저는 이제 서포트 벡터인 그 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서포트 벡터인 점들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이 나오니까 그 제약 조건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원래 서포트 벡터인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 제약 조건이 있고 거기에 라그랑지 어플라이어가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네네네. 아, 네. 아, 서포트 벡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얘네가 xi 자체가 벡터니까 얘도 벡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아,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이 람다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쵸. 문제에서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데이터 포인트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많으니까 라그랑지 어플라이어도 이제 0보다 큰 라그랑지 어플라이어가 존재할 뿐인 거죠. 거기다 곱해주는 제약 조건에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혹시 다른 분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실까요? 없는 것 없으시면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 트레이닝 셋 내에서 리니얼리하게 세퍼러블 한 데이터에 대한 예시였던 거거든요. 왜냐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도 없으니까 얘는 원래 데이터 자체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기 때문에 금방 봤던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트레인셋 자체가 이렇게
선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아까 봤던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두 번째 그림처럼 논 세퍼러블 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서는 어떤 선을 그어도 우리가 직선 하나 가지고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리니얼리 논 세퍼러블한 상황에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먼저 단어들을 몇 개 설명을 하면 리니어 펑션을 통해서 100% 클래시파이어가 가능하다면 이걸 하드 마진이라고 부르고 리니얼리 논 세퍼러블 하게 되면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 마진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리니얼리 논 세퍼러블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러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에러 텀을 그 사이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제약 텀 자체를 에러를 허용하는 제약 텀으로 정의를 하고 함으로써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지만 어느 정도 에러를 감수하는 소프트 마진 기법이 되는 거고 앞에는 이 W라는 거 자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이 에러 텀을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디시전 베리어블이 W랑 B랑 그 사이가 되는 거고 이 그 사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트레이닝 에러 텀을 허용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붙은 C는 이 튜닝 파라미터로 이 오브젝트 펑션에 얼만큼 페널티 텀을 줄 건지 여기랑 에러 텀에 치중할 건지 아니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를 잘 분류하는 데 치중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튜닝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 예시를 보게 되면 이 튜닝 파라미터가 크게 되면 큰 값일 경우에는 에러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치중한다는 거니까 마진을 줄이는 대신 마진 사이의 데이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트레이닝 셋에 치중하는 오버피팅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C가 작다는 얘기에는 에러를 좀 크게 허용하겠다. 마진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에 치중한다. 언더피팅 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C가 작아지게 되면 마진이 커지는 거고 마진이 큰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니까 근데 C가 커지게 되면 이 에러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진 자체가 작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아도 이 그 사이드를 통해서 해를 찾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 튜닝 파라미터 C랑 그 사이 변수를 추가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제약 조건 또한 이 그 사이라는 에러 텀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프로블럼의 에러 텀과 페널티를 추가한 형태로 오브젝트 펑션을 새롭게 정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추가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쌍대 문제, 듀얼 프로블럼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식 자체는 똑같고 얘는 이제 하드 마진의 형태, 원래 위에 있는 식의 형태에서 0보다 큰 그 사이 에러 텀을 추가하여서 이제 새로운 프라이머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이제 아까 앞서 봤던 거랑 비슷한 모양의 제약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요. 얘는 애초에 프라이머리 프라이머에서 이제 변수가 3개였으니까 3개로 편미분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W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크 사이나 C 같은 경우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B를 편미분했을 때도 새로운 제약 조건 아까 앞에서 봤던 하드 마진 형태랑 똑같은데 이 크 사이가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제약 조건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을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제약텀
원래는 얘만 있었는데 이런 제약텀이 추가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이 그 사이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의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C-AI- 감마 i가 0이 된다. 이게 표현을 하면은 AI가 0보다 크고 C보다는 작아진다 라는 거를 적고 있고요. 소프트 마진의 SVM 형태랑 하드 마진의 SVM 형태를 비교해 놓은 식이고, 이 원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정해주는 튜닝 파라미터를 통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어떤 크기를 정해주는 제약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SMO 등의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를 추론하는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을 찾는다. 앞에서 봤던 하드 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KT 조건이 생기고 네 번째 조건을 통해서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는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를 통해서 어떤 최적해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AI는 튜닝 파라미터 C 마이너스 감마 i가 되고 감마 i 곱하기 그 사이 i는 0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얘가 서포트 벡터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데이터 포인트인지 아니면 서포트 벡터 밑에 점인지 위에 점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먼저 AI가 0,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제약 조건에 붙게 되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가 0인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서포트 벡터 위의 점 또는 밑의 점, 서포트 벡터가 아닌 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0이라는 거는 C가 감마 i랑 똑같기 때문에 C는 내가 지정한 튜닝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마 i 그 사이 i가 원래 0인데 결국엔 그 사이 i가 0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에러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0이 아니기 때문에 xi는 소프트 벡터가 아니고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위의 점이 아닌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AI가 0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감마 i가 0보다 크잖아요.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감마 i 곱하기 그 사이 i가 0인데 이 그 사이 i가 0이야. 근데 이 프로블럼 자체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xi는 서포트 벡터이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플레인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약에 AI가 내가 지정한 튜닝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는 감마 i가 0이므로 감마 i 그 사이 0 곱하기 한 게 0이기 때문에 그 사이 i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에러텀을 허용하는 데이터 포인트다. 이기 때문에 플레인들 사이의 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의 점들도 이 소프트 마진 방식에서 서포트 벡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리니어 SVM을 통해 클래시파이어 프로블럼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 자체가 직관적으로도 리니얼리하게 세퍼러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여부에 따라서 이 그 사이 에러텀을 허용할지 안 할지를 대한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오브젝트 펑션이 이 그 사이라는 에러텀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하드 마진 형태고 소프트 마지막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가 에러텀이고 C가 튜닝 파라미터고, 하드 마진의 오브젝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하고, 방법은 다 똑같은데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이라는 에러텀을 허용함으로써 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커널 기법이나 이런 거 공부한 거 좀 정리해서 올릴 생각이고, 일단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C 하는 게 지금 튜닝 네.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C라고 하셨는데 그 네. 원래는 2분의 1의 그 W의 제곱을만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지금은 네. 이제 그 사이로 에러텀을 허용을 하니까 그 네. 에러텀의 합에 대해서 C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뭐라고 해 C의 값이 크다는 게 그럼 네. 뭔가 이 에러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이게 노란색이 없는 형태에서 이거를 붙였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렇죠. C가 만약에 0이면 에러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C가 어느 정도 뭐 0에서 1 사이면 어느 정도 에러텀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네네. 이 C라는 숫자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요. 네. 먼저 해야 될 건 이 크 사이 자체를 줄이는 거잖아요.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얘도 미니마이즈 해야 되긴 하지만 이 크 사이가 0인 쪽으로 더 미니마이즈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해석이고 이게 아, 크 네. 사이가 0이 되도록 미니마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 에러텀을 많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마진 거리가 줄여지는 거죠. 아, 네, 에러를 작게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 반대로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되면은 이 에러텀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쪽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오브젝트 펑션 아, 자체가. 그건 아, 네. 직관적인 해석이긴 한데 뭐 사실 이런 형태는 이런 튜닝 파라미터 하나 추가하는 오브젝트 펑션의 형태가 좀 다양하잖아요. 네. 많잖아요, 요즘. 근데 이게 다 이제 그냥 어디를 치중할 건지 옵티마이즈 할 때 어디를 치중할 건지에 대한 튜닝 파라미터고 그거에 따른 직관적인 해석은 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있으실까요? 네,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셨다고 하고,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딱 10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